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지주 계열 증권사가 잇따라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왜 그럴까? 신한, 농협, KB 말고도 엄청 많은데 어쨌든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가의 미래 먹거리 선점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몇 개의 증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얼라이언스 뭐 이런 거 뭐 STO 비전그룹, STO 오너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토큰 증권 협의체를 꾸렸다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휴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30개 업체를 확보한 것 같다. 신한이 하나 STO 얼라이언스를 만들었고 KB는 오너스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회사들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또 STO 비전그룹이라고 해가지고 회사들이 딱딱딱 올라왔다고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뻗어나가는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 있는 회사들은 다 등록을 시키고 STO가 아무래도 지금 현 대통령 8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책에 부합하려는 의지가 큰 회사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돈 안 되는데 움직였겠습니까? 돈 냄새를 맡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협의체 구성을 하면 팀플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가 나오면 빨리 성장하겠죠.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나와서 지분 증명 방식은 증권이다. 지분 증명 방식이라 하면 포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 포스의 가장 대표적인 거 얼마 전에 바뀌었던 이더리움이 포스입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사실 거의 같아요. 여기 써있죠. CFTC 위원장의 의견하고 정면 배치인데 이 CFT 위원장 이분은 말이 계속 좀 바뀌었어요.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최근에 난 얘기하는 걸 봤는데 또 뭐 상품이라는 의견하고 배치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찌됐든 간에 게리 겐슬러 이분은 굉장히 큰 영역을 전부 다 증권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증권의 토큰 업계에서는 환영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다. 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법 쪽에서도 STO에 대한 TF가 신설이 됐다. 법규가 완전하게 제정되기 전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 원칙 같은 걸 좀 규정하고 좀 팀을 꾸리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자문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법 쪽에서도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성이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합니다. 토큰 증권 시대에는 증권사 계좌 블록체인 지갑이 연동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게 연동이 안 되는 회사들은 도태되거나 사장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편리성을 느낀다면 블록체인 지갑으로 쉽게 말해서 메타마스크나 이런 거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람다 256에서 루니버스 STO 프리민트를 4월 말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람다 256이 그래도 토큰 증권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협 회장님 이번에 선출되셨죠. 서유석 금투협 회장님이 10년 내에 아시아 톱3 증권사를 탄생시켜야 한다. 엄청난 포부를 밝히셨고요. 아시아가 금융의 큰 데가 되게 많아요. 일본도 있고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아시아 톱3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네요.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에서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 그리고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장 규모를 약간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증권에서도 STO 시장을 진출했다고 한다. 이제 진짜 다 아는 것 같네요. 금, 은, 현물을 갖다가 쪼개서 팔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증권도 뛰어들었다. 이것도 좀 재밌는 뉴스네요. 주주총회가 아니라 토큰 증권으로 부동산 투자자도 수익자 총회라는 거를 한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시그널 1호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이 수익자 총회를 개최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한 1, 2주 상간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주주총회가 회사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죠. 토큰증권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자신이 이렇게 투자한 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 총회를 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의결권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증권이니까 다 가능한 거겠죠. 이 펌블이 1호 물건으로 시그널 1호라는 게 잠실에 그 롯데월드 타워 건물 있잖아요. 그 45층에 업무시설 갖다가 64억 8천만 원으로 이제 공모를 진행해가지고 하루 반나절 만에 완판. 대단하죠. 이런 게 점점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수익자 총회가 끝나면 공시를 또 한다고 하네요. 투표 결과가 안내될 거다. 이게 만약에 찬성으로 결정이 되면 매수 희망인한테 68억 4천만 원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요 공모 참여한 사람들이 매월 수령한 배당금 하고 누적 투자 수익률은 10% 수준이다. 투자한 돈의 10%를 벌었다. 그거는 지난해 해놓고 10% 벌었다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죠.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일이 있네요. 조각 투자로 이렇게 한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막 해서 64억 얼마에 풀어놓고 그 다음에 68억에 다 같이 팔자라는 그런 주주총회 같은 수익자 총회를 한다. 뭐 실제로 팔리면 이것저것 다 하면은 이게 이제 임대 수익도 발생할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수익에 대한 거, 그다음에 팔리는 거에 대한 차익금의 4억에 대한 거 합치면 수익률이 10%다. 되게 의미 있는 상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펌블도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네요. 토큰증권이 기존 유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이분이군요. 얼굴은 처음 뵀는데 토큰증권 막 검색하다 보면은 이분이 써놓은 그 리포트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좀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게 자본시장법 자체가 비정형적인 권리의 유통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발행과 유통의 제도적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이런 예탁 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을 이용한 기존 인프라라 하면 예탁 결제원 토큰 발행을 관리를 하고 유통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 증권 시장을 추가로 개설한다. 뭐 그런 식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쁠 건 없죠. 하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온 걸 보면 개인도 혹은 이제 일반 기업도 발행을 할 수 있는 열어줬기 때문에 요건은 까다로울 걸로 예상하지만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 그거에는 좀 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설이 잘 돼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런 혁신성을 좀 이어갔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증권업계 STO 골든타임 놓칠라. 협의체 구성 아까 했다고 봤는데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있다. STO 얼라이언스, STO 비전그룹, 아까 전에 봤었던 거 ST 오너스, 이런 게 기술이 좋은 회사들하고 빨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좀 경쟁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와 유사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에 오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미국을 따라간다고 보는 게 맞죠. 아까 막 K룰 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선두적으로 약간 법안도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좀 제정을 하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회 회의실에서 나와서 뉴스를 간간히 이렇게 보긴 하는데 좀 약한 것 같다. 아직은 속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큰 증권 시대 금융 핀테크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이어졌다. 손을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구성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면 피스라고 돼 있는 게 바이셀 스탠다드라는 회사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 있었죠. 그거랑 신한투자증권이 STO 발행 유통을 위해 협력을 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발행 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협력하고 셋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상품들이 담길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INX 회사의 그런 방향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거기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보면 진짜 다양하거든요. 어떤 회사는 중국 최초의 미국의 SEC에 등록한 STO를 한 회사도 있고요. 트럭팔이라고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의 회사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물선을 찾는 그런 탐사하는 업체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보물을 찾으면 뭐 수익금을 배당받는 그런 형태인데 되게 다양하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어떤 상품들이 올라갈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기회가 나면 어떤 종류들의 상품이 있었는지를 한번 INX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 지금 진행 중인 오퍼링 중인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되게 획일화된 제품 말고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꼭 이렇게 상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대신 파이낸셜이 카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대신증권 있죠. 토큰증권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 카사를 인수했다는 거는 이제 토큰증권의 약간 부동산 쪽이 좀 강점이 있었잖아요. 카사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어받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머니투데이에서 정리를 잘 해놨죠. 비전그룹, 오너스, ST얼라이언스, 하나증권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회사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기대감이 이제 커지니까 이런 증권사에서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정작 이제 입법 공백 방관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정비 방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논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 뉴스에서 조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증권사 이런 데서도 쪼우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할 게 많으면 서둘러야겠죠. 한국 예탁결제원 KSD 거기에 이제 이순호 사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토큰 증권 등 미래 사업 역량에 집중한다. 정부기관, 증권사, 발행사 될 수 있는 회사들 모두 다 핀테크 기업까지 토큰 증권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 저처럼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정적이다 이런 거는 그런데도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권사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을 시장에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용재 미래에셋 디지털자산 TF 팀장인데 미래에셋만 할 수 있는 거 그룹의 해외 역량을 활용해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소싱하겠다. 국내 토큰 증권 플랫폼 중에서 가장 다양한 증권 라이업을 구축할 것 이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INX가 하는 그런 형태의 되게 다양한 증권들이 상장되고 사람들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미래에셋 어떤 식으로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잘 진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우려되는 상황도 좀 봤고요. 여전히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들을 쭉 훑어보면서 느낌이 들었던 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입법을 당장 올해 앞두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개정안까지 지금 막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정립이 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제 기업체도 그렇고 뭐 상장 시장도 그렇고 그런 거래 플랫폼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좀 전 세계에서 내놓아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업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재는 뭐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도 사실 뭐 견준다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견줄 만큼 커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좀 요 시장이 자체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상품들을 오퍼링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